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뉴욕 증시도 올해 마지막 이 한 주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날 첫 출발을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 0.68%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S&P 0.87%, 나스닥 0.74% 상승했어요. 네, 이제 여러분도 벌써 보셨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에 서명을 하면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일요일 이 부양책 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600불은 너무 적다. 1인당 지급하는 이 현금 지급안을 $2,000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이걸 다시 따로 이제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공화당이 이렇게 큰 숫자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표결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기존에 준비됐던 이 9천억 달러짜리 부양책이 서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CNBC에 따르면 뭐 빠르면 향후 2주 안에 이 현금 지급안은 지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 이런 것도 전부 다 진행이 계속 연장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은 벌써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한 주 어떻게 증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소식이 있을까 하다가 배런스지에서 이제 종목별로 좀 재밌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투자 전문지 배런스지의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Window dressing season is starting. These five stocks should rise and these five should drop. 윈도우 드레싱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 요 5개 종목은 오를 것이고 5개 종목은 내릴 것이다. 여러분은 윈도우 드레싱 뭔지 이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배웠는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올해가 거의 끝나가면서 뭐 거의 이런 지수들이 드라마틱하게 오르거나 드라마틱하게 내릴 확률은 높지 않다. 하지만 몇몇 종목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 때문에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크리스마스부터 뉴 이어스 데이, 그러니까 새해까지 증시의 이제 트레이딩 볼륨 거래량은 평소보다 30% 낮다. 하지만 통상 증시는 상승하곤 한다. 지난 20년간을 살펴보면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0.4% 평균 올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산타랠리라는 말이 나오기도 있죠. 자, 이제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연말 특정 종목을, 그러니까 아주 좋았던 종목을 더 사거나 아니면 selling the worst performing stocks, 정말 수익률이 안 좋았던 종목을 파는 이런 거를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득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을 파는 거는 소득세를 상쇄하기 때문에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도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연말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더 좋게 보이게 하려고 이런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난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엄청난 큰 움직임을 나타낸 게 다 이런 윈도우 드레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S&P 500 지수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냈던 5개 종목을 뽑자면 테슬라, 엣지, 캐리어 글로벌, 엔비디아, 그리고 페이팔 홀딩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종목들의 올해부터 현재까지 평균 수익률은 무려 300%를 기록한다고 하고요. 아마 테슬라가 많이 평균 수익률을 높여줬겠죠. 그래서 이번 주 윈도우 드레싱을 맞아서 이런 종목들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배런스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올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들 볼까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홀딩스. 자, 이 크루즈 여행 관련 종목 올해 코로나 때문에 타격 컸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이거 이제 원유 회사고요. 테크닙 FMC, 마라톤 오일. 요 5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현재까지 55% 하락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연말 요 윈도우 드레싱이 계속된다면 요 종목들은 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런스지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꼭 이 5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큰 움직임을 나타냈던
좋았던 종목과 안 좋았던 종목들, 이 5개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도 이제 더 큰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평소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항상 증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번째 코로나 부양책에 서명을 한 것이 이날 전반적으로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2번째 기사는 뭐냐면 자, 또 배런스지 기사인데요. 5 airline stocks that could cruise even higher. 더 상승할 수 있는 5개 항공주. 아마 이제 항공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제 주변에서도 이제 반등을 예상하고 항공주를 구매했다는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항공주를 구매한다면 어떤 종목을 구매해야 될지 배런스지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팬데믹이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지만 항공주에게 있어서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곧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항공주를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백신 승인되면서 항공주 반등이 엄청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이제 39%나 올랐는데요. S&P 상승률이 13%보다 뭐 3배 가까운 그런 높은 상승률이죠. 장기적으로 이제 엄청난 폭발적인 여행 수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항공주를 보시면 여전히 이제 뭐 도메스틱 트래블, 그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전 수준의 35%밖에 못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네, 이제 인터내셔널 그 여행도 80% 넘게 줄어든 상태고요. 요즘에 뭐 여행할 수가 없는 상태죠. 먼저 이제 항공주에 지금 투자를 하기에 좋지 않은 요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가격이 V자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체 섹터를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고, 또 뭐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에도 항공주들을 이제 매수해서 보유로 12월에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된 게 2022년 매출이 2019년 매출의 80% 넘게 나올 것이다.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배런스지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강세론 입장을 유지한다. 왜냐면 이제 항공사들이 지금까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비용 절감 이런 것들에 나서서 이제 매출이 다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로 이 폭발적인 여행 수요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저도 팬데믹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진짜 여행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여행에 정말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갈 수 있을 때 가야겠다 이런 교훈을 얻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배런스지가 추천하는 5개 항공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델타 에어라인. 제가 사실 미국 항공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델타인데요. 서비스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랑 인터내셔널 이제 회복을 예상하면서 델타를 추천했고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이거는 타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 내 이제 항공 수요가 개선이 되면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세 번째는 엘리전트 트래블이라고, 이거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저가 항공사인데요. 저도 라스베가스 갈 때 한번 타봤는데 정말 저렴하거든요. 저렴한 항공, 이제 항공 수요 회복되면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라이언 에어 홀딩. 라이언 에어 홀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의 또 저가 항공사인데 유럽 여행 많이 다녀와 보신 분들은 타보셨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은 저도 처음 보는 항공사였는데 골린하스 아엘레아스라는 브라질 항공사라고 합니다. 브라질에 이제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5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밖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이제 미국에서는 백신이 계속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주변에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이 백신을 맞고 있어서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이 헬스케어 워커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백신이 남으면 그냥 맞게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지금 한 3명 정도 벌써 백신을 맞은 상태고요. 하지만 코로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미국인 1000명 중 1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숫자를 봤는데요. 저도 사실 크리스마스 직전에 정말 잠깐 만났던 친구가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밀접 접촉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서 그 코로나 검사를 2번이나 받았거든요. 다행히 음성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14일은 기다려야 한다니까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진짜 더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걱정되는 사실은 일요일 미국의 공항 보안 검색을 통과한 사람이 128만 명, 그러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여행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6일 연속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멕시코 놀러 간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백신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 여행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 이날 파우치 박사가 또 얘기를 한 게 크리스마스랑 이제 새해 시즌 끝나고 또 확진자 수가 폭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 에너지, 기술, 금융주가 모두 강세 보였는데요. 애플이 3.59% 오르면서 다우지수 끌어올렸고요. 이제 이날 밍치 구호, 좀 유명한 애플 관련 전략가죠. 이분이 애플 전기차가 사실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 투기적인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이날 애플 주가 강세 나타냈고 골드만삭스 1.34%, 디즈니 2.95% 올렸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로열티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면서 0.66% 올랐는데요. 이 신용카드 로열티 회사를 인수한 것도 이제 폭발적인 이 여행 수요를 예상을 하고 인수를 한 거라고 해요. 네, 그럼 오늘 증시 상황을 마무리하는 전문가 멘트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같이 살펴보실게요. 네, 자주 등장하시는 이 The Seventh Report의 톰 에사의 창립자의 발언인데요. 이러한 모든 그런 소동들은 증시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바꾸지 못했다.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에 이 9천억 달러 부양책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도 좀 전해드렸죠. 어쨌든 좀 여러 이런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통과가 될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The five pillars of the rally. 이 증시 랠리의 5가지 기둥. 여러분 뭔지 추측 가능하시겠나요? 먼저 Fed stimulus, Federal stimulus, 그러니까 연방 지원책, 그리고 FOMC stimulus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부양책, 그리고 백신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 것, 또 미정부가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그리고 더블 딥 리세션은 없을 것이라는 것, 이 5개 기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뀔 때까지는 중장기적 증시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증시는 이제 금요일은 새해를 맞아서 쉬게 돼서 짧은 한 주를 보내게 되는데요. 과연 2020년 마무리를 어떻게 하게 될지 이번 주도 저랑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